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호 변호사 증권고시 패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참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인터넷 사이트에서 VOD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VOD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하고 계십니다. 끝부분이 짧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요, 저희가 이번 주에 새롭게 좀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www.wowtv.co.kr로 들어오시면은 VOD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1회부터 11회까지 오늘 모두 다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나머지 부분도 복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불만, 고만 좀 토로를 하시고요. 한번 들어와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복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요즘에 이분께 너무 많은 의지를 하고 또 신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시장도 상당히 정확하게 보고 계신데요. 고승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저는 요즘 참 많은 이메일을 받고 있어요. 고승덕 변호사께서는 바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들을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 3가지를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의 질문을 좀 답을 해주셨으면 해요. 말씀 한번 그리고 또 이분의 질문이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뽑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항상 이 쌍바닥, 쌍봉이 중요하다 강조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쌍바닥과 쌍봉이라고 불려지는 곳의 적용 범위가 스토캐스틱이 돼서 침체권에서만 만들어져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것이 알고 싶군요. 보통 이렇습니다. 그 쌍봉, 쌍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파동의 진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구간이나 적용이 되고요. 과열권에서 이제 쌍봉이 난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올라가서 쌍봉 치고 고점 꺾인다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과열권까지 못 올라가고 중간에서 쌍봉이 나면 더 나쁜 거예요. 더 확실한 신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과열권 쌍바닥이 나오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침체권이 아니고 어느 정도 상승한 가운데서 쌍바닥이 나면은 그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죠? 이제 제가 옛날에 스토캐스틱 할 때 말씀드렸죠. 아니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20평위에서 스토캐스틱이 쌍바닥이 날 때마다 그 추가 상승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22평 위에서는 그 매수 관점이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저점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승은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스토캐스틱이 그 침체권에서 닫으면 그 상승이 이제 보통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22평 위일 때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 22평 위를 타고 가던 이 그 봉이 22평에 닿고 반등할 때는 아무래도 안 닿고 반등할 때보다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22평에서도 이제 확률상 반등은 나오지만 그 반등은 약할 반등인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22평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반등이 나올 때 그때는 내려갔다 올라갈 때는 어떤 그 박스권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기본 파동을 좀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가장 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종합주가 지수 일봉 차트 가지고 그 스토캐스틱 말씀하신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뭐 궁금하게 생각하는 요즘 장세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차트가 종합주가 지수 일봉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533 스토캐스틱입니다. 그러면 이제 22평 위에 타고 올라갔잖아요. 이게 22평은요. 까만 건 그 5위평선입니다. 올라갈 때 보시면 아래 그 골드가 날 때마다 추가 상승이 나오죠. 그렇지만 그러네요, 저점은 진짜. 낮아졌죠. 그러니까 저점이 낮아졌다고 해서 매도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계속 그 반등이 나옵니다. 특히 이때였대요. 침체권에 와가지고 반등이 나오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22평 밑에 내려 침체권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건 주가 상승 추세가 굉장히 약화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은 강하게 나왔죠. 나왔지만 이게 마지막 꼭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12평 위에 있을 때는 533 저점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평 밑에 있을 때는 네. 봉이 매도요. 네. 매도 관점이기 때문에 이게 일테면 이게 이제 쓰리 바닥이니까는 이때는 반등이 강하게 나오죠. 네. 이게 단순히 쌍봉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네. 매수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굉장히 약했죠. 예. 예.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22평 위에 있을 때는 위로 상승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바닥이 낮아져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네. 22평 밑에 있을 때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봉이 높아져도 하락세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보시면. 아, 예. 기본적인 533만 보시는 이 관점을 이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22평 관점을. 네. 네. 아, 그러니까 네. 이 스토캐스틱의 쌍바닥이나 쌍봉 이런 네.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스토캐스틱이 쌍바닥이니까 뭐 이거는 강한 상승이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기본 파동, 즉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이동평균선의 모습과 연계해서 해석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파동 원리의 관점은 가장 큰 게 뭐냐면 네. 큰 파동이 나타내고 예. 작은 파동이 실시간 변화를 나타낸다는 거죠. 네. 근데 큰 추세는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금방 꺾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이 요즘 실패를 많이 하시는 큰 이유가 예. 종합주가지수의 끔을 무시하고 아주 조그만 걸 가지고 이제 노리시는데 그것도 욕심이 좀 큰 일봉이 아니라 분봉이 아니라 일봉을 가지고 큰 걸 노리시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22평 밑에 있을 때는 속임수가 워낙 많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요즘 같으면 개별 종목 차트보다도 지수 차트를 먼저 보고 예. 지수 차트보다도 큰 흐름을 먼저 봐라. 그러니까 큰 흐름이 이를테면 이제 주봉부터 월봉부터 보시는 분들은 사실 큰 것인데 너무 답답하시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움직일 때는 21선 밑에서는 분명히 분봉 매매가 대원칙입니다. 이건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 저는요, 네. 이제 사실 고승덕 변호사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참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오셨을 때 얘기를 나눠보면 네. 저랑 의견이 참 틀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네. 항상 정확하게 맞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고민을 해봤더니 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지만은 세심하게 분석을 해야겠네요. 이동평균선에 이동평균선이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세심하게 분석을 해야겠네요.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예. 3권 맛배기를 좀 보여드릴까 해요. 예. 파동 원리는 제가 이제 어떻게 제시를 하냐면은요. 네. 3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예. 3단계 이야기는 오늘 처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저도 처음 들어요. 처음 듣죠? 예. 그러니까 분석의 3단계가 뭐냐면은 네. 첫 번째는 단일 파동의 분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동 하나만 우리가 볼 때 그때는 이제 저점 그 다음에 카포인트가 나오죠. 예. 그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네. 이제 칠판에다가 예. 조금 이제 해드리면은, 이 단일 파동의 포인트는 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파동 하나만 지금 그린 겁니다. 네. 이 파동이 저점이 높아지느냐, 점이 높아지느냐, 또 올라가서 안 밀리고 옆으로 간다든가 위로 들면서 올라가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고점 빠지면 이제 상승 추세고요. 네. 그 다음에 강하게 오르고 약하게 빠지면 강하게 갈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1단계 분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주된 게 1단계 분석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분석은 뭐냐면은 예. 장단 파동의 분석이에요. 장파동이요. 예. 그러니까 장단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일봉을 우리가 볼 때 봉 자체 하루하루 움직이는 봉이 음봉 나고 양봉 나고 이것은 굉장히 짧은 파동이죠. 네. 그거보다 조금 긴 파동이 5이평선 파동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2평선, 12평, 22평선 이렇게 가죠. 예. 그래서 가령 장단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작은 파동이 단기 파동이 이제 5이평선 파동이 이를테면 네. 그러면 그게 22평선 파동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느리게 움직이는 이 장기 파동하고 예. 빠르게 움직이는 단기 파동이 어떤 모습을 서로 보여주느냐가 분석 포인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분석의 원칙은 뭐냐면은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이 같은 쏠 때는 강하게
그 추세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엇박자가 나게 되면 약하다는 거죠. 네. 듣고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예. 이제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지냐면은 예. 그게 일종의 제가 전에 이평선 매매법을 결합시킨 예. 그런 형태죠. 가령 이게 이제 20MA는 5MA보다 장기 파동이죠. 그렇죠. 근데 자, 장기 파동이 상승세라고 하는 것은 큰 추세에는 상승세라고 하는 이야기죠. 네. 그때 5이평선이 그 위에서 네. 쌍바닥이 난다. 그러면 작은 파동, 그 단기 파동과 장기 파동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때가 절호의 이제 매수 찬스가 되는 거죠. 아. 반대로 자, 장기 파동이 내려가는 추세일 때 네. 그때는 쌍봉이 날 때마다 예. 그 단기 쌍봉이 날 때마다 매도 관점이죠. 네. 그러면 이 박자, 상승 박자 서로 맞죠? 네. 하락 박자가 서로 맞죠? 예. 근데 엇박자가 나면 이건 약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메인은 상승입니다. 근데 오가 쌍봉이 났어요. 예. 큰 추세는 상승, 작은 추세는 하락. 예. 우리가 실시간 변화는 작은 파동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기 파동으로. 네. 그러니까 분명히 눌림목이 생기죠. 네. 그렇지만 이것은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 가능성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서는 방향이 일치됐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는 장기 파동, 단기 파동이 같은 하락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하락이 나오지만 예. 이때는 장기는 상승이고 하락의 시작이기 때문에 네. 엇박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장단 파동이 엇박자일 때는 그 어떤 추세가 그 금방 다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2단계 장단 파동의 분석이고요. 네.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제 파동원래 역시 진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 피디님 성함도 진수죠. 네, 3단계 네. 파동의 그 진수가 뭐냐면은요. 예. 죄송합니다. 그 대소 파동을 연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그 단일 파동 이제 고점 저점 보고 이제 그 강약을 보죠. 예. 그 장단 파동을 보죠. 세 번째는 뭐냐면 큰 파동, 작은 파동, 대소 파동을 놓고 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일봉 차트랑 이를테면 30분봉 차트를 같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역시 자가 같은 방향으로 쏠 때가 있고 서로 어긋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연결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그 좋은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장단 파동 분석의 핵심 포인트를 네. 한번 제가 그려드릴게요. 자, 일봉에서 예.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하고 3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 우리가 파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네. 좀 약하죠. 네. 이것은 30분봉보다는 큰 파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30분봉은 이것에 비하면 작은 파동이죠. 소파동이죠. 또 일봉과 주봉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과 주봉을 비교할 때는 예. 일봉이 소파동이고 네. 파동이죠. 네. 일단 이제 요즘 그기 때문에 예. 일봉과 이제 30분봉 파동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상승할 때는요. 조금 전에 가령 22평유에 이렇게 되죠. 네. OMA. 그럼 일봉에서는 이때가 어때요? 네. 장단 파동이 같은 방향이죠. 예. 그렇죠? 예. 이때는 장단 파동이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단기 파동은 꺾이고 장기 파동 상승이기 때문에 이제 약한.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내느냐. 네. 그러면은 큰 파동, 일봉 예. 파동과 작은 파동 30분봉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30분봉은 분명히 내려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여기서 쌍바닥 내지는 트리 오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모습, 그러니까 대파동과 소파동이 여기서 보면은 같이 돈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이 포인트가 이제 우리가 누릴 때 이 포인트가 30분봉에서는 쌍바닥 내린 쓰리바닥으로 그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까지는 30분봉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파동이 같이 꺾이는 상황인데 예. 돌 때는 역시 대파동, 소파동이 이게 20MA죠. 네. 5MA죠. 예. 아까 이제 장단 파동은 이제 이것만 보는 건데 그 분석은 큰 파동과 작은 파동이 같은 방향으로 쏘는 시점을 같이 잡아가지고 네. 그 추세 도는 걸 잡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법 가령 30분봉하고 5분봉에서 또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고 5분봉과 1분봉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파동과 소파동은 연기에서 분석하시면 같은 방향으로 쏠 때는 강하고 엇박자가 날 때는 약하다. 이것도 이제 듣고 보면 당연한 건데 이거 분석할 때 정말 좋습니다. 와, 진짜 입체적으로 주식을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평면적으로 하나만 보고 분석을 하다가는 그렇죠. 안 보이는 뭔가 손실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아니 그러면은 이 장단 파동에 대한 내용은 그 3권에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2권까지 보면 알 수 있는 건가요? 2권에서는, 그러니까 1권, 2권에서는 제가 이제 원칙은 제시해드렸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든 파동에 다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주봉, 일봉, 분봉에 다 적용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파동, 대소파동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Q&A 아직까지 장단파동, 대소파동 적용하는 게 좀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3권, 특히 이제 선물 옵션이 좀 연결이 되면 이건 지수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괜히 어설프게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좀 제가 파동원리 분석법을 좀 딱 하고 들어가는 거죠.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시청 3권 언제 나오냐고 질문 많으신데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쌍바닥은 항상 바닥의 저점이 높아야만 쌍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물어보셨는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쌍바닥이라고 하면 바닥이 피가 같던가 아니면 높아져야지 쌍바닥이지 두 번째 게 낮아지면은 쌍바닥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파동 관점에서 모든 걸 이제 해석하게 되면 저는 이제 파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점이 낮은 데서도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명심하실 것은 뭐냐면은 쌍바닥이 아니면 약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파동을 한번 또 이제 그려드리면은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파동을 그려드리면은. 파동이,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가게 되면 참 안정적이죠. 그러면 추세선도 나중에 보면 우리가 추세선 매매법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추세도 형성이 되죠. 근데 분명히 봉파동이라든가 어떤 오이평선 파동이 낮은 데서도 분명히 반등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명심하실 것은 뭐냐면은 이 반등이 이 고점을 벗길 수도 있어요. 분명히 벗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동을 잘 보시면 이건 확대형이라는 거죠. 확대형.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확대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파동은 벌어지면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파동 수렴하면 우리가 마인드가 거꾸로 가셔야 되죠. 파동은 수렴하면 인위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분명히 변곡점에서 엄청나게 튄다는 걸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외바닥에서 올라갔을 때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무슨 포인트냐면은 파동이 벌어진다고 하는 포인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잘 보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꺾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질문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봤는데 지금 이 질문과 또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종합주가 지수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봉상 보면 이제 종합주가는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11선 아래 갇혀 있는 모습이고 30분봉도 상당히 이게 좀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한번 좀 오늘 함께 배워. 최근 장세라든가, 제가 종합주가지수 차트 분석에서 좀 강조 안 한 한 두 가지 포인트 정도를 오늘 한번 노하우를 또 공개를 합니다. 우리가 사케다 1000명이라고 하는 것에 현혹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주 입에 침을 흘리면서 공격한 게, 어설픈 캔들 차트 분석법은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하다. 캔들 차트 분석법 중에서 제가 이제 특히 강하게 공격한 게 적산병, 흑산병이죠. 고점에서 양호한 음봉 세계는 오히려 상승 매수 시점일 가능성이 크고 바닥에서 양봉 세계는 오히려 중간 눌림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이제 한번 종합주가 차트를 보시면 적산병을 믿고 샀다가 쪽박 차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때 보세요. 자,
첫 번째 양봉이죠. 네. 두 번째 양봉이죠. 예. 세 번째 아침에 양봉이 나왔겠죠. 네. 여기서 갭 상승을 엄청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흥분을 하셨겠어요, 다들. 그럼요. 밑으로 쪼르륵 빠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 급락한 후에 3일 예. 상승하면 눌림목이 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가던 추세대로 간다라는 예. 얘기군요. 특히 강하게 튈 때는 이건 조심을 하셔야 되고 네. 적산병 특히 더하기 또 한 가지 포인트. 11선을 돌파하게 되면 네. 눌림목일 가능성이 커요. 아. 여기서 이제 11선 한 번도 안 닿았죠. 예, 이때까지는. 이게 이제 그렇죠. 핑크 11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산병 더하기 11선 돌파는 눌림목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최근의 장세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날 굉장히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죠. 아유, 그럼요. 자, 정말 뭔가 이루어지는지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포인트,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그대로 정석대로 진행이 되죠. 네. 이날보다 이날 분명히 올랐습니다. 네. 이날 3일째죠. 예. 어떻게 보면 3일째 상승, 적산병에 해당이 되는데 네. 자세히 보세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예, 좀 확대를 해서 보여주세요. 예, 정말 이건 놀랄 노짜죠. 예. 이게 꼭지가 어디냐면 11선에 정확히 닿고 내려온 겁니다. 아, 예. 놀랄 노짜 아닙니까? 네. 계속 지금 11선 닿고 내려가고 있어요. 예. 이때도 보시면 약간 유사하죠. 아, 양봉이 저 때도, 나오고 예. 이제 별로 안 눌렸기 때문에 한 번 상승은 이제 저는 그때 예상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30분봉에서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갭 상승을 했는데 네. 정확하게 어디를 닿았습니까? 11선이요. 놀랄로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11선이라고 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21선 닿고 내려왔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제 기법상으로는 11선이 더 11선이 큰 거죠. 네. 그러니까 보면 눈으로는 21선까지 안 간 게 분명히 보이죠. 예. 11선에 정확히 닿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놀랄로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아, 놀랄놀자라는 말이 11선 닫고 밀릴 때 나오는 예. 말이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은 네. 그렇게 비관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무슨 네. 말씀이냐면은 자,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네. 이건 굉장히 약하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관점은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은 역시 그 고수는 11선이다. 네. 이 그 일봉이 11선 지지가 나와야지 가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5랑 10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아직은 그 급락의 포인트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예, 강한 상승 다음에 약한 지금 조정이 나오고 네. 5하고 14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위로 가더라도 강한 그 힘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예. 내려가더라도 그렇게 급락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네. 이 아까 그 22평이랑 52평이랑 네.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지수가 계속 저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유는 52평은 그래도 옆으로 가고 있는데 12평이 내려오고 네. 22평이 내려오고 있고 방향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엇박자가 나죠. 엇박자가. 네. 엇박자가 나는데 제가 네. 조금 전에 잠깐 보여드리는 데서 이제 좀 커닝하신 분들은 예. 스토캐스틱 533에서는 지금 저점이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가 급락은 별로 없을 거라 이렇게 이제 예견을 해드렸죠. 예. 조심하셔야 될 것은 네. 우리가 이제 21선 밑에서는 30분봉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예. 30분봉을 한번 보시면 최근의 그 장세를 또 맞아요.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30분 공부를 하니까 예. 진짜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한번- 실전에 적용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30분봉 종합지구 차트를 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이 시점에서 보세요. 제가 이때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예. 이때 보면 어때요? 기본 파동이 쌍바닥이 났죠. 네.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어때요? 166 기본 파동이 저점이 높아지면서 높아지고 골드크러쉬가 그렇죠. 났네요. 예. 이게 이제 오후에 눈에 잘 안 보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아침에 이제 들어주기 때문에 쌍바닥이 더 확실하게 보였을 텐데 네. 166이 잘 안 보일 때는 533을 가지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533에서 어때요? 크게 보면 쌍바닥이 쌍바닥이요. 나왔죠. 예. 그렇게 되면 이건 쌍바닥으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 파동이 쌍바닥이고 어. 스토캐스틱 쌍바닥 같은 방향으로 쏠 때는 네. 그 다음날 갭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날은 실제로 저는 위로 현대차 같은 걸 사고 네. 또 그 선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침에 분명히 팔고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보시면 어때요?
지금은 옆으로 가고 있죠. 네. 약간의 그 좁은 진폭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고생들은 심하실 텐데. 아주 지루해요, 저런 장은. 그렇죠.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냐. 근데 기다리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행보가 있으면 방향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포지션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행복하게 지켜보시면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이탈하는 걸 확인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찜찜한 것은 뭐냐면은 이때는 약간 이제 눌림목이 생겼잖아요. 그때는 역시 스토캐스틱 고점이 낮아지고 또 저점이 낮아진 상태에서 고점이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세가 힘을 아직은 못 받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관망하는 시점이죠. 네. 일단은 보니까 이동평균선도 좀 한 곳으로 모아있는 듯 하고, 그 30분봉의 봉 모양도 그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면 좀 강하게 방향이 정해질 수 있는데, 일봉을 봤을 때 스토캐스틱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하락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고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중간중간에 아주 자신있게, 저는 이때 매수를 하고 이때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떤 정보에 의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본인이 분석한 파동 원리에 의해서 매매를 하시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아유, 저는 언제나 그렇게 제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날이 올지 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어떤 종목 사냐고 또 물어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맨날 정말 되풀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분명히 한번 제가 이제 매수법을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매수법에 아주 쉬운 거, 특히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죠. 그 시장의 주도주를 잡아야 되고 시장의 주도주 잡는 법은 그 반등 첫날 강한 종목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장이 그 어떤 뭐 30봉 쌍바닥에서 반등을 했건 간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그 주도주가 어떤 건가 선도주가 어떤 건가를 보면은 실제로 분명히 사인을 줍니다.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가 강했죠. 맞아요. 지금 계속 강하고 있고. 계속 강하더라고요, 진짜. 역시 강한 종목이 일봉을 보면 그 삼성전자는 반등하고 나서 지금 계속 음봉이 좀 세게 나오고 있지만 현대차는 굉장히 그 갭을 안 메우고 옆으로 가면서 그 횡보 조정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보험주들도 반등 첫날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보험주가 강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뭐 LG 화재라든가 강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맞아요. 상당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그 묻지 마시라. 알려고 하지 말라. 모르는 게 약이다. 역시 그 화재주들이 선도하는 그 선도 종목들은 역시 반등하고 나서 지금 갭을 안 메꾸면서 옆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시장이 내려갈지 올라갈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다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종목이 주도할 것인가는 너무 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제 책에서도 세력 관점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의 현실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력 관점은 뭐냐면은 세력은 사가지고는 보고 안 판다는 거죠, 이 친구들은. 누군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세력들이. 그렇지만 세력들은 절대 손해보고 안 판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력은 크게 상승시켜가지고 옆으로 갔을 때는 이 세력들이 아직 그 매물 정리를 못 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한번 띄워가지고 옆으로 간 다음에 팔게 되면 다시 내려오면 세력은 손해죠. 그렇죠. 그 세력은 정말 증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되게 세력 마인드는 뭐냐. 자기가 일단 띄워가지고 옆으로 갔을 때는 띄운 폭 이상으로 다시 올려가지고 팔아야지만이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띄운 다음에 옆으로 가는 종목이 강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항상 그 차트를 보실 때 제가 그 패턴을 1권, 2권에서도 많이 그 그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세력 마인드를 가지고 차트를 보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마인드가 틀리다. 세력 마인드를 가지고 보실 때는 그 상승하고 나서 옆으로 가는 게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근데 세력 마인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올랐다가 좀 빠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 빠지는 종목이 강하다는 걸 우리가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또 이렇게 시장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지났어요. 근데 고 변호사께서 갖고 계신 그 주식의 법은 양파 같아요. 질문을 하면 할수록 이 새로운 게 껍질 벗겨지듯이 새로운 게 계속 나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교재를 갖고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이 교재 공부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양파 껍질을 언제 다 벗겨낼지.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들고 많이 기다리실 거예요. 네. 제목부터가 매수법이에요. 네. 네. 매수법이 참 수익 보여주는 비법이죠. 그럼요. 예. 매수의 기본 원칙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1, 2권에서 그 한 말씀을 네. 다시 좀 이렇게 핵심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감정을 배제하고 차트가 하락세를 보여주면 쉬어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자꾸 감을 가지고 예. 들어가시잖아요. 예. 감을 가지고 요즘 보면은 전문가들도 또 의견이 엇갈리죠. 전문가들 항상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미국 네. 시장의 의견과 아직은 몇 달 더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의견. 우리 시장도 700이 바닥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네. 또 600 한 50까지 조정 받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감으로 가지고 판단하는 그 의견에는 절대 따르지 마시고 예. 차트 보시고 매매를 하시라 하는 게 포인트고요. 예. 두 번째는 시장이 상승세냐 하락세냐가 가장 큰 기본 관점입니다. 네. 시장이 하락세에 있을 때는 차트가 애매할 때 하락 관점으로 해석을 하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를테면 올라가고 나서 옆으로 가는 종목이 추가 상승이냐 이런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시장 같은 올라가고 나서 옆으로 가거나 약하게 빠질 때는 위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네. 근데 시장은 지금 하락입니다. 예. 확인이 됐어요. 개별 종목 차트가 일단 5% 6% 약하게 이제 반등을 하죠. 네. 그러니까 상한가 기준을 하게 되면 8% 이상 반등하지 않은 종목은 그렇게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시장은 하락인데 네. 가령 하락하다가 음봉에서 갑자기 양봉이 5%짜리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별로 안 빠지고 1% 또는 0.5% 빠지면서 옆으로 가더라 하는 거죠. 음봉이 오더라 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은 시장은 하락하는데 이 종목은 가나보다 생각을 하죠. 예. 그렇지만 바닥에서 올라갔고 나서 옆으로 갔을 때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약간 밀릴 때 항상 애매할 때는 시장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생각하시고 자꾸 그냥 이 종목은 이래서 좋으니까 위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애매할 때는 시장을 가지고 해석하라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 세 번째 포인트는요. 금파동을 된다 하는 거죠. 금파동을.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종합주가지수를 가지고 이제 시장 흐름을 보고 큰 파도를 보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종합주가지수도 주봉이라든가 월봉 같은 거 큰 예. 흐름을 가끔씩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질문할 걸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예. 잠시 얘기에 빠져서 잊어버렸었거든요. 어떤 건데요? 7월 달이 끝났어요. 네. 근데 7월 달 월봉이 나왔는데 네. 고 변호사께서 7월 달 끝나기 전에 중순쯤에 아마 7월 달에는 도지형이 네. 십자형이 나올 것 같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일단 십자형이 나왔는데 네. 좀 걱정이 되는 게 월봉상 12평이 지금 깨졌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좀 보시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종합주가지수 차트 월봉 가지고 실망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드디어 4개 음봉이 나왔고 4개 음봉이 나왔을 때 대세가 하락으로 갔다고 하는 어떤 역사적 징크스를 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종합주가 월봉 차트를 한번 같이 한번 그럼 보시면 네.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예.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오고 네. 올라가는 척 하다가 7개째에서 밀려서 이제 음봉이 시작이 됐죠. 네. 까만 것은 이제 5위평선입니다. 네. 핑크는 이제 12평선, 빨간 것은 22평선. 항상 제 차트는 똑같죠. 네. 단축 클릭만 하면 되죠. 네. 이게 이제 12평선에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주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것이라 했는데 역시 반등이 나왔었죠. 예. 근데 5위평선을 끈으로 닫고 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그러니까 7월은 이제 12평선 밑에 음봉이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세요. 이건 예. 대세 상승 끝났느냐? 과연 이제 1000은 언제 몇 년 안에 올 수 있느냐? 그럼요. 이렇게 이제 애타게 걱정을 하시는데 네. 아직은 끝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장이 끝나려고 하면은 네. 정말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되는 건데 우리가 포인트가 예. 그때 이제 말씀드린 포인트가 22평이 쌍바닥
그쵸. 바닥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예. 쌍바닥. 예. 그 다음에 오이평선이 궁둥이는 비슷한 예. 일종의 쌍바닥. 예. 이 IMF 때 급등했던 때랑 비교해보면 분명히 이제 약간 쌍바닥성이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을 노려야 되냐면 이 장기 파동은 쌍바닥을 보여줬고 네. 이거 단기 파동도 쌍바닥 치고 올라왔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여기서 만약에 5위평선이 22평선 안 닿고 돌게 되면 네. 이건 엄청난 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지금 5위평과 22평이 아직 안 만났습니다. 예, 좀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 N자형으로 상승을 하면 이건 예. 제 책에서 말하는 엄청난 포인트죠. 반대로 네. IMF 때는 자 주봉에서 월봉 22평은 하락세고 예. 그다음에 5위평선에 이제 그 단기 파동이죠. 네. 사실 월봉 가지고 5위평선 단기 파동이라 그러니까 약간 어폐가 있지만 예. 이제 상대적으로 예. 단기 파동에서 같은 방향으로 내려갔죠. 네. 폭락 내려가고 IMF 폭락 하락 N자형 한 다음에 폭락 이게 이제 네. 장단 파동이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쏘니까는 폭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여기서는 지금 이 장기 파동인 22평선은 아직은 상향이고 네. 그 단기 파동인 5위평선은 아직 방향이 위인지 아래인지는 모릅니다. 네. 아직은 이제 비관하지 마시고요. 저는 언제 추세가 이제 결정된다고 생각하냐면은 네. 아래를 보시면 이제 해답이 나오죠. 스토캐스틱 533이 지금 침체권에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예. 이 스토캐스틱이 IMF 또는 IMF 직전에는 이 최바닥까지 들어갔었어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바닥 설정한 게 20포인트인데요. 네. 20포인트고 보통은 이제 30입니다. 예. 근데 현재 지금 모습은 뭐냐면은 월봉의 533 스토캐스틱은 지금 30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IMF가 아닌 때, 이게 IMF 때고요. 네. IMF 직전에도 역시 이제 침체권에 깨고 들어갔는데 예. 이때를 빼고는 사실은 533이 항상 역사적으로 보세요. 바닥이 올라갔죠. 그러네요. 92년도부터 올라가가지고 또 한참 침체를 하면서 네. 이성 밑에 내려갔죠. 월봉상으로. 예. 그렇지만 이때 이제 반등이 한 반년 정도 나왔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위평선이 22평선 위에 타고 올라가다가 네. 22평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네. 첫 번째는 침체권에서 반등이 나오더라. 예. 그건 역사적 경험이죠. 네. 이때도 마찬가지죠. 20평선 위를 타고 올라가던 98년도, 99년도 이 월봉이 네. 내려가면서 어때요? 침체권에 들어오니까 분명히 반등이 나왔죠. 예. 다만 이제 반등 후의 모습이 5위평선을 돌려줄 정도의 기간은 아니고 한 두세 달로 꺾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세 하락이 된 거고 네. 이때는 지금 어때요? 침체권에 분명히 임박했죠. 네. 했기 때문에 이때 위로 도는지 그러니까 위로 돌려고 하면은 양봉이 이제 한 서너 개 정도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 이게 미차 위냐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의 네. 월봉의 모습을 좀 더 지켜봐야지 네네. 이제 대세 상승, 기대했던 대승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여기서 꺾이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는 어떤 모습을 생각하고 있냐면은 항상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양봉이 많아야지만 상승을 하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음봉이 4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상승 추세로 돌 때 양봉 5개가 나란히 나오는 게 우리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인데. 너무 좋죠. 예, 그게 좀 약하다. 보통 어떤 게 이제 정상적인 시나리오냐면은 네. 음봉 4개 다음에는 일단 양봉이 나와야 되겠죠. 양봉이 하나 나오고. 예,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될 있습니다. 있고, 예. 그럼 그 다음에 음봉이 몇 개냐를 또 보셔야 되죠. 만약에 월봉에서 2개가 나왔는데 음봉이 3개가 나오면 그러면 안 되죠. 2개는 상쇄가 돼버리죠. 예. 그러니까 양봉이 2개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음봉이 한 2개 정도 아니면 하나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죠. 그리고 나서 음봉이 적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양봉이 그 음봉 개수보다는 많이 나와야지만이 올라가는 거겠죠. 와, 그렇다면 저희가 원하는 그 시나리오는 일단은 8월, 9월에 양봉 2개, 10월에 음봉 하나, 네, 11월, 12월부터 이제 양봉이 나오는. 한 3개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5위평선을 돌려만 놓으면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엄청난 장이 가능하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항상 우리가 실시간에
네, 그 차트 모양을 순응하라. 네. 그러니까 네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거네요. 예. 매수법의 네 번째 기본 원칙이 뭐냐면은 실시간에 차트 추세에 순응해라. 네. 그 말씀 뭐냐면은 감을 버리고 어떤 예단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현재의 장세에서 월봉상으로는 지금 움직이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월봉을 보면서 지금 당장 뭐 지수가 1000이다 또는 500이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봉, 월봉, 뭐 일봉 다 보면서 그 차트 모양, 아까 제가 그 장단 파동 분석, 대소 파동 분석 3단계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봉을 보실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의 모습을 또 보셔야 되죠. 그래서 대파동은 지금 하락세인데 주봉에서 가령 쌍바닥이 나왔다 하게 되면 일단 이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어떤 추가 급락이라든가 하락보다는 네. 일단 그 중앙화된 거죠. 네. 그때는 이제 또 위를 또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리얼타임의 차트 모양이 가장 중요하다. 감을 버리시면 좋겠다 하는 게 그 네 번째 포인트고요.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 포인트는 예. 우리가 아침에 사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아침 초반에 매수하는 것은 오히려 자제를 해라 하는 것을 썼습니다. 네. 특히 그 요즘 같은 하락이라든가 조정장세에서는 특히 네. 잘 맞는 이야기죠. 맞아요. 예. 제가 이걸 써놨는데 아마 책을 한 10번 읽으신 분들은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좀 그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맞아요. 그쵸? 요즘 같은 장에서는 아침에 잘못 들어가면 예. 진짜 손실나기 쉬워요. 그렇죠. 눈 깜짝할 사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일봉 매매를 하고 계세요. 네. 기술적 분석이 지금까지는 그 일봉 중심이었기 때문에 일봉을 보시는데 그 일봉은 오후에 종가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아침에 그 일봉 모습에 흥분하기 쉽다는 거죠. 예. 제가 아까 그 적산병 좀 그려드린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네. 다시 보시면은 예. 자 아침 하루 오르고 이틀 오르고 이게 이제 양봉이죠. 네. 3일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아침에 10시의 모습이에요. 10시. 야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렇죠. 적산병 삭개다가 막 생각이 나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쫙 밀어내가지고 이게 이제 음봉이에요. 아주 뭐 어제 상승폭까지도 이렇게 좀 갉아먹는 네. 그런 음봉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 이제 오후에 3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 가지고 흥분했다가 이 모습 가지고 낙담을 하죠. 네. 얼마나 많이 물렸겠어. 그렇죠. 여기서 사면은 혹시 단기적으로 며칠 하락하게 되면 마음고생이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일봉 매매를 하실 분들은 아침 매수를 자제하시고 만약에 30분봉 매매를 하셨으면 그날 아마 이런 모습이 나왔을 거예요. 이런 모습이. 또는 5분봉에서 네. 개별 종목 같은 경우 쌍봉이 나왔을 겁니다. 이날 아침에. 예. 이게 이제 아침에 오전장 모습이겠죠. 뭐 11시라든가. 그래서 그 봉이 오후에 완성이 되고 특히 그 하락 장세의 특징은 뭐냐면은 정강 후 약이죠. 네. 강세장에서는 어제 급등에 따라서 아침에 눌림목을 주고 오후에 다시 이제 호흡을 조절하면서 특히 그 점심 먹고 오면 갑자기 뭐 위로 올라간 예. 꼭 사기당한 기분을 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예. 약세장에서는 반대가 많이 나오죠. 아침장에서는 정말 강했는데 예. 10시 반에 정말 강해가지고 뭐 5분봉 쌍바닥도 나오죠. 네. 그래가지고 샀더니 갑자기 그냥 30분봉도 꺾이고 5분봉에서 뭐 쌍봉, 트리플봉 막 나오면서 꺾이더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장에서 매수하시는 것은 하락장에서는 조심하시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세장에서도 특히 그 상한가 따라잡기 할 때 네. 아침에 세력이 속임수로 올렸다가 밀어내는 게 너무 많더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침에 너무 급하게 절대 사지 마시고요. 네. 오히려 그 일봉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하시더라도 오후장에 그 모습 확인하시고 예. 사시는 게 손실의 위험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 차트 모양이 엉망인 것은 그 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가끔 개별 종목들 보면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막 이동평균선도 막 엉켜 있고 네. 봉도 막 꼬리가 막 아래 위로 길게 달려 있고 네네. 정말 이게 무슨 차트인지 아니면 뭐 누가 장난을 낙서를 해놓은 건지 예. 그런 생각이 드는 차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좀 예. 엉망인 차트들이 있죠. 네. 그 차트 모양이 분석이 안 되는데 분석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어떤 원칙을 지키냐면은 그 분석이 안 되는 차트는 버려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개별 종목 같은 게 그 중소형주 경우에 네. 그 분석이 안 되는 차트는 분명히 버려야 됩니다. 예. 제가 이권에서는 예시를 별로 안 해놨죠. 네. 왜냐하면 차트가 엉망인 종목도 많습니다. 이제 차트가 엉망인 것은 어떤 모양이냐면 그 도대체 고점 저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완전히 냉탕 온탕 예. 그 원칙이 없는 거예요. 네. 원칙 쓸 때는 그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어떤 세력이 또는 그 주가를 관리하는 어떤 그 분들이 안 계신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네. 주가를 보통 관리를 하는 게 정상적인 어떤 기업 내지는 세력입니다. 네. 기업에서 주가를 관리할 수도 있고요. 또 세력이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세력이 관리할 때는 그 어떤 그 자기가 올려놓고 먹고 나오겠다 하는 여러 가지 그 원칙이 있죠. 네. 근데 그게 없는 종목은 그 어디로 튈지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파동원리 분석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 어떤 그 수익이 날 종목을 그 찾는데 네. 분석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위험부담을 할 필요가 없죠. 네, 맞아요. 사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이 모양이 이상한 것 같고 연구를 하다가 안 되면은 야, 이거 네. 내가 공부를 잘못한 게 아닌가. 예. 괜히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차트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옛날에 참 이해 안 되는 차트 분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네. 아마 제가 그걸 알아냈으면 노벨상을 받을 텐데요. 예. 전 나중에 보니까 분석 안 되는 차트는 역시 주가도 나중에 예측할 수가 없고 엉망이더라 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특히 그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네. 그게 그 세력이 파는 시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 예. 예, 한번 이제 제가 차트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제 차트에서도 남양유업이라고 하는 그 종목을 가지고 한번 차트를 했었는데, 예. 남양유업은 제가 회사의 그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네. 굉장히 우량 기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차트는 엉망이들 하는 거예요. 예. 한번 볼까요? 예. 궁금해지네요. 예. 최근의 모습입니다. 최근 사실 작년 말에 썼기 때문에 예시되는 예. 차트는 최근에는 이제 옛날 걸 예시를 했지만 금년 봄에 남양유업 그 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재미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나름대로 또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또 열심히 작업을 했죠. 예. 어때요? 그냥 거의 하한가로 밀어냈다가 올렸다가 아유. 올렸다가 처음에 밀어냈다가 쫙 했다 또 상한가로 올렸다가 밀어냈다가 엉망이죠. 네. 이건 뭐 수렴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분석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뭐 음봉을 치고 양봉을 치고 근데 이제 눈치는 약간 있었어요. 뭐냐면은 세력이 이걸 이제 장사 그 꼭지로 생각한 거죠. 네. 그런 분석은 되죠. 예. 그렇지만 어떤 원칙이 없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엄청난 폭락이 이제 오고 있는 거죠. 예. 급락했다가 급등시켰다가 아래 이제 그 거래량을 보면 뭐 몇백 주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기가 막히게 차트 분석했다고 들어가시면 마음고생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책에서 그 항상 보여드리는 예시 종목 중에 하나가 대구백화점이죠. 예. 이건 그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네. 저는 세력은 이제 주식 장사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거 보시면 그 촘촘하게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어떤 원칙이 있어가지고 세력은 이 장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죠. 오, 차트가 참 예. 예쁘네요. 항상 그 책대로 움직입니다. 네. 막판의 그 꼭지, 막판 불꽃도 정확하게 만들어주죠. 네. 그 이렇게 단계 올라가던 이 주가가 막판에 엄청나게 시세 분출을 하죠. 네. 이게 이제 세력이 개미들을 유인해가지고 예. 그 팔아먹기 위한 그런 그 막판 불꽃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세력의 수법이죠. 네. 그러고 나서는 역시 그 하락 N자, 예. 밀리는 N자 여기서 이제 그 완전히 쌓는 거죠. 네. 나는 끝났다. 예. 그러니까 급등주가 이렇게 급한 다음에 막판 불꽃을 보인 다음에 내려가서 그 특히 이 12평선 밑에서 밀리는 N자. 네. 제 책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항상 급등주는 12평에서 상승 N자를 만들고 급등을 이렇게 하지만 예. 보세요. 다 11선 여기서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내려갈 때도 역시 12평 밑에서 밀리는 N자가 나오게 되면 이 네. 급등주는 시세가 끝난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대구백화점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종목에 항상 넣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먹일 때는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거 보세요. 상한가 주고 옆으로 다음에 위로 방향 트니까 막판 불꽃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대구백화점 제가 이제 그 별로 회사 자체는
그렇게 선호하는 그 회사가 아니에요. 대구백화점이 네. 뭔가도 모르겠고요. 예. 무슨 뭐 자산 가치가 훌륭하다고 하는 설도 있는데 예. 뭐 제가 뭐 등 끼고 뛰어본 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구백화점은 세력이 1년에 몇 번씩 열심히 그 파동을 만들면서 파동원리 분석법 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은 예. 좋습니다. 예. 세력주라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에다가 이렇게 그 창 띄우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량 대형주, 뭐 어떤 이렇게 그 중대형 우량주 띄우면서 그 세력주 코너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구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 제 세력주 관심 종목의 30개 중에 하나죠. 네. 근데 항상 1년에 한 2번씩, 3번씩 먹여주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아하. 예. 그 다음에 7번째 그 매수 원칙은 뭐냐면은 네. 하락할 때는 매수하지 말라. 네. 이번에 이 원칙을 네. 다시 한번 명심하신 분들은 예. 그 매수를 안 하고 현금을 지금 가지고 계셔야 되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렇죠. 칼은 멈추기 전에 잡지 말라. 이거 잘못 잡으면 손 비죠. 그 원칙이 예. 어디서 나온 원칙인가 모르겠어요. 떨어지는 칼날은 칼날은 잡지 멈추기 말아라. 전에 잡지 말라. 어디서 말씀 많이 나왔을까? 듣던 것 같죠? 예. 저도 하도 말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거 제가 만들어냈나 착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예. 분명히 어디선가 많이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 그러니까 급락 때는 싸다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예. 강하게 하락할 때는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 매수해 듣지가 않다.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나올 때는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한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돌 때를 사시라 하는 거거든요. 네. 요즘 나스닥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던 게 장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제가 예. 그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예.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모습을 봐. 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양호하게 음봉이 조정을 하고 예. 다우 같으면 고점 십자선 조정을 주고 나스닥 같으면 음봉 한 반 정도 그 상승폭의 한 반 정도를 먹고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장대 양봉이 한번 팍 터졌죠. 예. 그래서 다우는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상당히 좋아졌죠. 예. 그러니까 박자가 이제 도로또에서 이제 신곡으로 바뀐 예. 그게 지금 예.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박자 확인이라든가 뭐 30분 쌍바닥이라든가 특히 신중하신 분들은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세력이 크게 해먹은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지우고 아예 네. 지워버리고 몇 달간 쳐다보지도 마. 네. 아까 대구점에서 알 수 있듯이 세력은 한번 해먹고 떠나게 되면 몇 달간 쉽니다. 네. 아마 세력이 쉬지는 않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세력한테 물어보진 예. 않았지만은 예. 그렇지만 쉬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 9번째는 재료라든가 정보를 믿지 말고 매수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저희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 방송 시작할 때부터 예. 계속해서 했던 말이죠. 제가 재밌는 말 하나 써놨잖아요. 예. 뉴스에 팔라. 이걸 네.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뜨거운 감자 먹으려다가 이빨 빠진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 그래요. 걔한테 아주 뜨거운 고구마과 감자를 던져주면 네. 덥석 받아먹는데 예. 걔 이빨이 다 빠진대요. 어머, 불쌍해라. 불쌍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급락할 때 갑자기 그냥 특히 뉴스의 고점에서 네. 그러니까 급락이 아니죠. 아주 강하게 상승해서 고점에서 그냥 뉴스가 팍 터질 때 아주 뜨거운 감자죠. 예. 잘못 먹으면 이빨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네. 10번째. 10번째. 예. 외국인 매매 동향은 중형주에서는 무시해라. 오. 많은 예. 분들이 외국인 매매 대금이 하루에 1억 원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서 특히 코스닥은 500원짜리 20만 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500원짜리 20만 주 사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중소형주 매매 대금 얼마 안 되는 것은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작전이 성행한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와우 TV 시청자 의견란에 어떤 분이 띄워놓으셨길래 제가 한번 글을 답을 해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급등한 종목이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고 꺾이는데 기관들 매수 물량이 상당히 많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 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저도 그거 봤어요. 봤죠? 예. 그러니까 정말 외국인 매매 동향, 기관 매매 동향 저는 굉장히 안 봅니다. 네. 선물 옵션 동향은 봐요. 왜냐하면 예.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까지 장난치기 때문에 네. 장의 단기적인 흐름은 의미가 있는데 예. 중소형주라든가 중형주,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의 매매 동향은 의미가 없으니까 연구하려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예. 파동만 열심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소형주, 거래 물량이 적은 종목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네. 이거는 저희 방송하면서 계속해서 대형주 위주로 네. 매매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고. 중대형주죠. 예. 네. 자, 그리고 주가는 싸다고 오르는 게 아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그 액면가 대비 굉장히 싼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런 종목 잘못 건드리다가는 부도 나서 아주 퇴출돼 버립니다. 네. IMF 직전에 많은 분들이 싸다고 액면가 3, 40%짜리 들어갔다가 예.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면서 휴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IMF 시절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 액면가 대비 반 이하 되는 것은 좀 안 사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희망이고요. 네. 액면가 대비 60% 미만은 수문학제라든가 회사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소한 한 50% 정도를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예. 너무 싼 종목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된통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차라리 안 사고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 1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빨리 흘러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게 1시간 잘 배워봤습니다. 네, 권석 변호사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매수의 기본 원칙 12가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원인 중에 다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요. 12가지 중에, 맞아. 나는 저번에 저거를 잘못해서 큰 손실이 났었지. 이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기본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시면서 실질적인 매매에 들어가시면 좀 더 수익률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희 VOD가 1회부터 11회까지 다시 재정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은 끊기지 않고 끝까지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인터넷 사이트 주소 아시죠? www.wowtv.co.kr입니다. 자, 저는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